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최상준입니다. 장안의 화제였었는데 요즘 불빛이 좀 꺼지는 듯하고 또 여러분들이 중개사법을 의외로 또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작년 33회는 좀 시험의 난이도가 낮았기 때문에 여러분 선배들은 그 덕을 좀 봤죠. 올해는 난이도가 좀 높아질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강의 중에 풀어드렸던 문제들을 여러분 짬짬이 시간을 이용해서 꼭 두세 번씩 반복하시라는 의미로 오늘부터 해서 8주에 걸쳐서 수업 중에 했던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여러분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는 실무에서도 현장에 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1차 민법에서도 여러분 두 문제, 우리 2차에서 두 문제가 나오죠. 그 주택 상가임대차를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문제 1번을 하나 볼까요?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적용 범위,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민법의 임대차가 있고 주택임대차가 있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냐?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고 또 상가임대차에서도 당연히 어떤 경우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냐?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필수서에서도 우리가 잘 정리를 해놨듯이 이 부분은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돼. 자, 틀린 것은 1번.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민법의 임대차는 제가 뭐라 했어요? 임대인에게 가급적이면 유리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면 임차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받았어요. 그 1984년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서 임차인들이 많이 피해를 보니까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 쌍면이 아니라 편면이라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다 무효로 처리해버리겠다. 이게 이 법의 취지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건 많이 나와요. 여기서 키워드는 여러분 임차주택에다가 동그라미 치어요. 이게 주된 용도가 임차주택으로 얻었는데 현관을 개조해가지고 거기서 문방구, 미장원, 복사집 이렇게 하면서 가족들이 사는 경우 있죠.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주거 외 거기다가 미장원, 복사집 이렇게 써놓으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의 일부 이게 키워드다. 3번. 이 법은 임대차 보증금에 제한 없이 적용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는 사업자 등록 영업용 건물로 써야 되고 거기는 서울특별시가 뭐예요? 보증금이 9억 이하일 때만 적용되잖아. 9억 이하. 그런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증금 5천에 살던 5억에 살던 보증금을 50억에 살던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다 보호를 해줍니다. 상가임대차하고 구별하셔야 돼. 맞는 얘기고. 주거용 건물인지 판단 기준은 자 이것도 많이 나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할 거냐 상가임대차를 적용할 거냐 민법 임대차를 적용할 거냐 이것 때문에 이걸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실지 주거용으로 사용 여부가 아닌 공부상 표시를 기준으로 정한다. 이게 바로 틀렸어요. 자, 건축물 대장에 2종 근린생활시설로 딱 나오네. 주택이 아니잖아. 근데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는 집을 가서 현장 가서 봤더니 주인이 주택으로 다 개조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주택으로 임대차를 했어. 자, 공부하고 실제가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판례는 실제로 판단한다. 꼭 기억하세요. 공부가 대장이 창고 용도로 되어 있다. 2종 근생으로 되어 있다. 이건 따지지 않아요. 실제 주택으로 개조가 되어 있고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적용을 해준다.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번이 공부가 기준이다 해서 틀려서 답은 4번. 자, 5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하다.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일시 사용이죠? 여러분 깔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깔세. 여러분들이 서울에 있다가 지방으로 직장 때문에 부득이 출장을 갔어. 한 3개월만 있을 것이 명백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만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주인법 적용 안 됩니다. 여러분 상가도 깔세 주죠.
그래서 부도 처분해서 옷을 한 2개월 팔다가 갑자기 나가. 나중에 건강기능식품 또 그분이 들어와. 이런 거 많이 봤죠. 좋은 위치에 있는 상가가. 이렇게 일시 사용이 명백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주임법, 상임법 똑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2번 문제 하나 볼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갱신제도에 대한 문제로서 자, 정리를 해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 사이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 갱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이건 계약 갱신제도에서 여러분 묵시의 갱신이에요. 또는 법정 갱신.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시험에서는 묵시의 갱신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고 또는 법정, 법에서 자동으로 갱신해줬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첫 번째 임차인이 을이라는 거 여러분 문제 풀 때는 여기다 임차인 이렇게 써놔야 돼.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임차인이죠. 종료 2개월 전까지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 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의 갱신이 된다 해서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이 차임을 몇 번 연체하면 묵시의 갱신이 허용되지 않느냐. 여러분 착한 임차인만 묵시의 갱신을 인정해 줘요. 왜? 묵시의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다시 2년을 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자가 2기의 차임이라고 되어 있죠. 2번 이상 연체가 되어 있으면 이건 묵시의 갱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월 달에 한 번 냈고 2월 달에 안 냈고 3월 달 내고 4월 달 또 안 내. 그걸 합쳐서 2기의 차임액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임대인으로 바뀌었죠.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 6월부터 2월까지 기간에 거절 통지, 자 보증금을 올려달라 또는 나가달라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만료시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이라는 걸 주의하세요. 동일 조건으로 갱신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묵시의 갱신이 된 후 이 을에 의한 계약 해지 통지는 임차인이죠. 해지 통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생각해 보세요. 임차인이 묵시의 갱신이 되면 2년을 또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임대인이 보증금을 싸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빼주면 된다라고 임대인에게도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볼까요? 지금 보다시피 주택임대차는 이자가 많아요. 임차인 2개월, 2기의 차임, 임대인은 6월부터 2개월 전까지 이자가 많죠. 그 다음에 언제든지 해지하는데 해지의 효력은 3개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제로서 답은 쉬웠어요. 왜냐하면 2개월짜리가 딱 하나밖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답을 이제 준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 묵시의 갱신은 이 한 문제로 정확하게 기간을 정리해 두세요. 자, 3번 문제 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중개로 을과 병은 자, 병 소유의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주택임대차 적용에 관한 갑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자, 여기서 임차인은 을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 한번 볼까요? 1번.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어요, 지금. 을과 병이 자, 임차인이죠?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임차인 을은 그 임대차 기간에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바로 틀렸네요. 답은 1번이죠. 아까 이 법은 임대인에게 유리하다, 임차인에게 유리하다. 임차인에게 다 유리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봐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임차인이 사정이 있어서 사장님 나는 1년만 계약할게요. 그러면 나중에 1년 살고 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래야 되는데 없다 했으니까 틀렸고, 반대로 1년 살고 계약기간 살고 나가려고 했더니 주변에 보증금이 너무 올랐어. 그러면 임차인이 반대로 나 1년 계약했지만 나 2년 살 거요 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서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했으면 2년 미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 미만을 하고도 2년을 산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 왜냐하면 뒤집어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 답은 1번. 자, 2번.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 임대차 존속기간은 자 2년으로 된다. 방금 2번 문제에서 묵시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또 2년을 살 수 있다고 그랬죠. 자, 3번.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병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자, 임대인 병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즉 3개월 내에 보증금을 빼주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4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 자, 여러분들 이걸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키워드를 요구권에 동글뱅이 치세요. 요구는 뭐냐면 이제 2년 기간이 끝나. 그럼 임대인은 내보내고 싶어. 내보내고 싶어. 왜? 보증금을 올려받으려고.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계약갱신 요구,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럼 2년 살았다가 다시 한번 2년을 살겠다라고 요구하게 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은 뭐예요? 그것을 수용해야 돼. 이걸 요구권이라고 그랬죠.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면 갱신되는 임대차 역시 2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 요구 꼭 구별하세요. 요구권은 임대인이 나가라, 못 나간다. 이게 요구권이고 묵시적 갱신은 두 사람이 다 기간이 끝난 줄도 모르고 임대차 기간이 도가 돼 버렸어. 그러면 자동 갱신되는 걸 묵시의 갱신이니까 요 2번, 4번을 꼭 구별해 두세요. 그러나 역시 기간은 2년으로 똑같다. 이겁니다. 5번. 임차인이 병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자, 임차인은 또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이건 똑같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이죠. 요구권도 언제든지 나간다 할 수 있고 묵시적 갱신도 언제든지 나간다 할 수 있어요.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돼 있잖아. 묵시의 갱신이 돼도 임차인은 2년 벌었고 계약갱신 요구를 통해서 또 2년을 산다라고 자기가 주장을 했어. 근데 마음이 바뀌어 갑자기 나간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간단했는데 이걸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4번 문제 볼까요?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대항력에 관한 설명이다. 대항력. 틀린 것은 또 그랬죠? 대항력 문제 많이 나오죠. 자, 1번.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3자에게 대항력이 발생한다. 여러분, 대항력은 3자와의 관계예요. 3자와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대항 요건을 물으면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이걸 꼭 외워야 돼. 확정일자하고는 아무 관련 없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다음 날이라는 걸 주의해야 돼. 이걸 이길 영시 이렇게도 나옵니다. 맞는 얘기예요. 2번. 전입신고를 잘못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아니어서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공무원이 실수했다. 공무원이. 나는 제대로 신고를 했어요. 전입신고를. 그러면 공무원 잘못인 경우는 그냥 인정해 주더라. 여러분 공무원이 위법행위를 하게 되면 어차피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안 되지만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된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됩니다. 4번. 대항력권은 대항력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이사 들어갈 때 전입신고와 점유의 인도 받을 때만 잠깐 갖추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존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매가 나와서 배당 요구 종기 때까지 여러분들 이거 유지해야 돼. 나중에 이거 경매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취득 요건, 존속 요건이기 때문에 도중에 이사를 가버렸다, 전출을 가버렸다, 또는 방을 옮겼다가 다시 왔다. 그러면 다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존속 요건이라고 합니다. 자, 5번. 한 집안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자, 단독이라고 나왔네요. 한 동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집업만 기재했다네요. 단독. 그래서 편의상 부여된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게 틀렸죠. 그 답은 5번이 돼요. 자,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제가 4시간에 거의 걸쳐서 상가 주택을 아주 자세히 했어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강의를 꼭 들어보시면 다 이해가 돼요. 자, 우리가 3층 건물이 똑같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고 전부 다 층마다 구분 등기가 돼야 돼요. 이걸 공동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5층 이상을 아파트라고 하고 4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660을 넘으면 연립, 그러면 다세대. 이거 학계론에서도 안 해. 그래서 이것은 동호수가 정확하게 공동주택은 기재를 해야 대항력을 인정받아요. 왜냐? 남의 집이단 말이에요. 다 등기가 돼 있어가지고. 근데 단독주택은 구분 등기가 안 돼 있어요. 한 동 전체가 하나로 등기되니까 단독이요. 그럼 여기 101호, 201호, 301호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한 동이 전체가 한 건물이요. 그래서 여기는 집업만 써도 대항력을 인정받지만 공동주택은 층마다 소유자가 달라버린다. 즉 구분 소유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호수를 정확하게 써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5번도 간단하지만 자주 나옵니다. 답이.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볼까요? 자, 확정일자 나왔죠? 여러분 확정일자는 어느 때 효력이 있어요? 경매, 공매가 나와서 내 보증금을 배당받을 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냐 없냐가 확정일자입니다. 그럼 확정일자는 자 받았어요. A라는 여기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았다니까 날짜 하나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임대차가 전세권, 용익 물권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 신청권이 주어진다든지 전전세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든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용익물권인 전세권에 대한 설명이에요. 용익물권인 전세권 설명. 우리는 주택 임대차는 채권이고 이건 물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확정일자 받았다 해서 물권으로 바뀌는 건 절대 아니에요. 따라서 임차인은 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거쳐서 강제 경매로 가야지. 전세권처럼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이건 민법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자, 전세권을 말한 것이다. 2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임대인 동의를 요하지 않고 임차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확정일자는 동의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 민법에서 임차인이 등기하려면 어떻게 돼? 임대인 동의 받아야 돼. 그거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 확정일자는 혼자 가서 받습니다. 자, 3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없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요. 당사자 아닌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아닌. 당사자들은 인적사항 일부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당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관계인이나 앞으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나보다도 먼저 들어간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았냐? 보증금은 얼마냐? 월세가 얼마냐? 궁금하잖아. 그런 것만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아닌 경우는 무조건 인적사항은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아닌 자들은 안 된다. 이거 많이 나옵니다. 인적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정보 제공은 요청할 수 있고 인적사항은 뺀 보증금, 월세, 확정일자 이런 것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4번 임대차 계약의 갱신으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는 소급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봐봐요. 내가 만약에 보증금 2억에 살아요. 그리고 나서 근저당이 은행에 딱 설정되어 있네. 2년 지나서 주인이 한 5천만 원 올려달라. 그래서 내가 너무 싸게 살고 있어서 5천 원 올려줬다고 봐요. 그러면 이거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럼 경매 나와버렸네. 그러면 이 계약서에 또 확정일자를 같이 받아도 상관없어. 그러면 이게 소급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배당 순서가 이거 먼저 받아가고 근저당 받아가고 그 다음에 5천만 원은 따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소급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예? 자, 5번. 굉장히 중요하네요. 대항 요건을 갖췄다. 5월에. 그리고 확정일자를 6월에 부여받습니다. 그러면 우선 변제가 언제 발생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대항 요건을 먼저 갖췄죠. 그 다음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았죠. 이 경우는 당일날 발생해 버려요. 우선 변제 효력이. 따라서 우선 변제 효력은 대항 요건을 갖춘 이 길, 이때냐? 바로 틀렸어요. 이거 확정일자 받은 당일입니다. 자, 저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점유의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만약에 내가 확정일자를 4월 1일 날 받았어요. 계약하자마자 법원에 가서 받아버렸어. 그리고 이사는 5월 1일, 5월 1일 날 들어갔다고 봐요. 그럼 경매 나왔네? 그럼 우선 변제 효력이 어떻게 되냐? 내가 확정일자를 4월 1일 날 받아서 이날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안 돼요. 확정일자 먼저 받아봐야 안 필요 없어요. 이날 5월 2일 날 0시에 발생해 버려요.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확정일자 먼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반대로 확정일자를 지금 6월 1일 날 받았다니까? 이 문구처럼. 그러면 이걸 이미 갖췄잖아요. 이때는 이 당일날 발생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봅니다. 이런 내용들은 강의 중에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 주택임대차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틀린 것은 그랬네요. 틀린 것은. 자, 임차인이 주택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3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 자,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같은 날이면요, 무조건 임차인은 쫓겨나요. 그래서 저당권 실행, 경매 그 말이요.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 경락자를 말해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거기다 써. 빌라왕 사기 사건. 요즘 이런 빌라왕들 막 1000채, 2000채 죽었죠.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볼까요? 내가 점유의 인도, 전입 신고를 합니다. 이게 5월 1일 날 했어요. 만약에. 근데 오후에 빌라왕이 은행에 가서 저당을 설정하고 5월 1일 날 2억을 대출 받아버려요. 나 지금 2억의 보증금인데. 은행에서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 확인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줘버리네. 그럼 이제 경매가 나왔어요. 그러면 저당권은 등기를 하잖아요. 등기는 이런 민법에서 했듯이 당일날 발생해버려요. 우리는 아까 5월 2일 이 길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0시로. 그래서 이 빌라왕들이 사기친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날 들어갔잖아. 이날 오후에 가서 대출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매 나오면 은행이 먼저 가자고 이 사람들은 꽝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거 지금 정부에서 이거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같은 날 나오면 뭐다? 무조건 쫓겨난다. 배당금도 늦어져 버린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저당권을 만약에 5월 2일 날 설정했다고 봐봐. 다음 날. 그러면 이제 내가 5월 2일 0시라 내가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빌라왕한테 뭐라고 해요? 내일 가세요. 그래야 돼. 우리가 등기소는 9시에 문 연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이때는 이게 빨라. 자,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현실에 가면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써먹습니다. 그 맞는 얘기. 니은번.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나왔네요. 보증금을 안 줬다는 거지. 등기를 통하여 자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여러분 등기하면은 대항력을 갖췄죠. 그러면 그 집을 산 매수자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법은 상식이에요. 다 공통이에요.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에서도 승계한다. 농지법에도 승계한다. 상가임대차에도 승계한다. 주택임대차도 승계한다. 다 맞아요. 이번에 우리 토지거래 허가 이거 나왔잖아. 그래서 양수인은 승계한다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 농지법,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주택임대차 다 공통 이렇게 정리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죠. 이 사람은 주택가액의 대지가 포함해서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을 가지고 안분 배당해 줍니다. 자, 여러분들 경매가 나왔다니까. 만약에 이게 6억에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3억을 가지고
최우선 변제자들을 놓고 안 분배당해. 왜냐? 최우선자가 앞 사람보다 먼저 받아가잖아. 그럼 다 받아가 버리면 선수의자들이 한 푼도 못 받아갈 수도 있죠. 그래서 경락가에서 절반을 뚝 잘라서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디귿번은 틀렸네요. 자, 네 1번.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묵시갱신 또 나왔죠?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바로 틀렸네. 이거 많이 내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왜? 이 법은 임차인에게 다 유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디귿, 니을 두 개가 틀리고 두 개는 맞네요.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조금 여러분 속도가 빠르죠. 왜냐하면 강의 중에 풀었던 문제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권 등기 명령 많이 나오네요. 틀린 것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임차인 이거 한번 보세요. 내가 임차인으로 살고 있어. A란 임대인이요. 내가 보증금 2억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사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내줘. 그럼 여러분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두 가지예요. 내가 경매를 넣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바로 경매가 안 된다고 했잖아. 왜? 채권이라 임대차는. 내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꼭 거쳐야 되는 게 임차인. 아까 전세권 용익물권은 바로 경매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차이점. 두 번째는 이제 여기다가 등기를 하고 내가 이사 가는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임차권 등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제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소재지 관할 법원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임대차가 끝나야 됩니다. 기간 중에는 안 된다. 주의해야 돼. 또 하나, 보증금은 전부 또는 일부예요. 보증금이 내가 2억인데 1억만 주고 1억은 안 주네. 그러면 가능해요. 또 하나는 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다. 시, 군, 구청장으로 가는 게 아니요. 법원. 자, 주의하셔 보세요. 맞는 얘기.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 등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등기했잖아. 근데 기존에 이미 갖춰놨어. 대항력 우선 변제. 그러면 그대로 승계가 돼요. 안 갖춰놨어도 이때 새롭게 취득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바로 틀렸어요. 자, 이것도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우선 변제와 최우선 변제를 모르면 이걸 못 풀어요. 그 이유라고 돼 있잖아. 자, 이 건물이 3층이에요. 내가 201호에 살다가 보증금을 안 내주자 여기다가 등기를 해버린 거지. 나는 이사 가버렸어요, 이제. 그럼 이 집이 비어 있잖아. 그럼 새로운 임차인 C가 들어왔다고 봐요. 그럼 이 사람도 자기 보증금 안전장치를 할 거 아니요? 그래서 이자가 최우선 변제나 우선 변제 확정일자까지 다 받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경매가 나와버렸네. 그러면 이 나중에 들어온 C를 어디까지 보호할 거냐 이 문제예요.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죠. 여러분 우선 변제라는 건 뭐라 했죠? 확정일자, 날짜 순서대로 받아가니까 타인에게 피해를 안 줘요. 그래서 우선 변제는 넓게 인정해. 근데 최우선이 뭐예요? 앞사람 근저당권보다 먼저 받아가니까 아주 피해를 줘요. 앞사람에게. 그래서 이것은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그래서 등기한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은 안 된다. 우선 변제는 된다요. 그래서 이후에 임차인은 최우선 안 됩니다. 우선 변제는 순서대로 받아가니까 해줍니다. 잘 기억하시고. 자, 4번.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따른 비용, 등기의 비용. 여러분 모두 다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해요. 여러분 신청할 때 인지 때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 양쪽 다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임대인에게 달라할 수 있다. 5번.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등기 말소 의무 중 무엇이 먼저냐? 자, 내가 등기를 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보증금 안 주니까 내가 등기를 했다고. 임대인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지. 그래서 우리 법에서도 이때 등기하고 보증금을 누가 먼저 해야 되냐 이 문제예요. 이건 동시행이 아닙니다. 이때는 뭐라고 돼 있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돼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 네가 한번 거짓말했으니 이번에는 보증금 먼저 주라 이렇게 된 겁니다. 보증금을 먼저 주라.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하나 볼까요? 문제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상가는 굉장히 시험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법의 두 문제, 우리 법의 두 문제 정리를 좀 해두세요. 자, 20년 1월 28일 자기 소유 액수주택을 2년간 을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자, 옳은 것을 찾으라겠네요. 옳은 거, 이런 옳은 거 찾기가 힘들죠. 옳은 것 찾기. 틀린 건 잘 찾아. 사람이 사고방식이 비틀어져서. 그래서 옳은 거 찾은가 볼까요? 옳은 거. 임차인 을은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 바로 틀렸어요. 이런 확정일자는 어디 가서 받아?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이런 합동법률사무소 공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법원, 등기소 이런 데가 받을 수 있습니다. 틀렸고. 임차인이 주택의 일부, 자 나왔네. 주택의 일부. 당연히 이 법이 적용된다는 거 아까 나왔죠? 틀렸고. 3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 묵시 많이 나오죠? 자동 갱신된 거요. 갑은 언제든지 을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틀렸죠?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할 수 있었죠. 4번.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자, 기간 분쟁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좀 알고 계시면 생활에 편리해요. 요즘에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 임차인의 분쟁이 많아요. 보증금을 왜 이렇게 많이 올립니까? 월세를 왜 이렇게 많이 올립니까? 기간이 갱신이 왜 안 됩니까? 그 다음에 수선, 보일러를 누가 고쳐야 됩니까? 수선 유지 이런 것들 다 분쟁조정위원회 취급해야 돼요. 여기다 연락하세요. 그래서 할 수 없다. 틀렸어. 자, 5번. 경제사정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적절하지 않다. 그럼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 을은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맞네요. 자, 여러분들 증액은 임대인에게 유리하죠. 5%로 딱 제한해버리고 감액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5% 적용 안 돼요. 10%도 감액할 수 있고 1년에 몇 번도 감액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임대인의 증액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한다. 그리고 5%가 적용돼요. 감액은 횟수 제한도 몇 프로 제한도 없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답은 5번. 자, 이제 9번 문제는 여러분 상가 임대차로 왔어요. 여러분 주택 임대차 원리를 알면 상가 임대차는 원리가 비슷하고 숫자만 약간 달라요. 그럼 빠른 속도로 볼까요?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 나왔죠? 여기도 묵시의 갱신이 있고 요구권이 있어요. 자, 틀린 걸 찾으세요 그랬네.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기간이 끝나기 만료되기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나 갱신해 주세요. 할 수 있다. 자, 6개월부터 1개월입니다. 6개월부터 1개월. 아까 주택임대차는 뭐예요? 6월부터 2월. 이 차이가 있죠, 기간이. 자, 잘 기억하시고. 2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주택임대차는 2년에다가 딱 한 번, 1회에 한해서 되죠? 근데 여기는 10년입니다. 최초 기간 포함해서 몇 번이든 10년까지 갈 수 있는 것이요. 주택임대차는 딱 한 번, 1회. 자, 이렇게. 자, 3번. 임대인 동의를 얻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내 임대인을 대의하여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전대차 아시죠? 전대차는요, 임차인이 반드시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핵심이요. 동의 안 받고 하면 임대인은 나가라 할 수 있어요. 임대차를 해지해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동의를 받은 정상적인 전대차, 임차인은 나간대. 근데 전차인은 장사를 하고 싶어. 그러면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의해서 당신 나가더라도 나는 장사 계속 할 거요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잘 기억하세요. 맞는 얘기.
4번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므로 차임과 보증금을 증액할 수 없다. 이건 틀렸죠? 동일 조건이라 하더라도 5%는 올릴 수 있어요. 자, 이 올릴 수 있는 것도 자세히 설명했죠? 답은 4번. 5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다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중과실이요, 경과실이요. 주의해야 돼요. 경과실입니다. 이 경과실은 여러분들 거절할 수 없어요. 중과실이라는 말은 임차인의 주의 의무가 매우 컸다는 거지. 그런 경우는 나가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과실로 살짝 바꾸면 또 이 문장이 틀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에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 8가지 있었죠. 아까 막 3기에 월세가 밀렸다든지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해버렸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처럼 고의 중과실로 파손해버린다든지 그러면 거절할 수 있다요. 경과실이 아니라 중과실입니다. 주의하시고. 자, 10번.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옳지 않는 것을 찾아보세요. 그랬죠? 옳지 않는 거. 자, 임차인 차임 연체액이 3기 달할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까 주택임대차는 몇 기요? 2기. 주택임대차는 2자가 많고 상가임대차는 3기가 많아요. 자, 2번.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그랬네. 1년 미만을 유예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건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죠? 기간만 2년이냐 1년이냐 차이밖에 없어요. 자, 3번.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한 것으로 본다. 이거 역시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내줘서 내가 상가를 못 빼고 있어. 근데 장사는 하고 있네? 그러니까 임차인이 뭐예요? 당신이 보증금을 안 주니까 내가 안 나간 거 아닙니까? 그래 장사는 했잖아. 월세는 내야 됩니다. 존속한 것으로 본다요. 4번.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이라고 나와 있죠? 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 보증금의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게 틀렸죠. 여러분 감액은 주택임대차도 마찬가지로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증액이냐 감액이냐에 꼭 동글뱅이 쳐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5번.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건물 소재지에 관한 세무서장에게 아까 자료 열람,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어요. 이해관계에 있는 자, 그러니까 다 이 자들은 확정일자, 날짜, 보증금, 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요. 1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이건 답이 간단했죠. 아까 청구할 수 있다요. 신청 비용, 등기 비용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또 여기다 동그라미 쳐요. 당사자가 아니고 이해관계인이나 아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당사자가 아니니까 뭐요? 인적사항을 기재된 것은 요청할 수 없다. 이게 맞았지. 이거 주택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당사자 아닌 자는 인적사항 안 되고 보증금, 월세, 확정일자 이런 것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임대인 또 나왔네요. 동의받고 전대차. 아까 임차인을 대의해서 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전차인 인정됩니다. 4번.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로부터 3자의 대항력이 생긴다. 자,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죠? 주택임대차는 인도 전입신고지만 여기는 인도 사업자 등록. 다음 날 똑같잖아요. 자, 5번. 차임이 경제사정 침체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그랬네. 임대인 임차인. 장래를 향하여 증감, 증액, 감액 당사자니까 맞는 문장입니다. 그 답은 간단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서 12번. 상가 건물 임대차 권리금입니다. 권리금. 여러분 권리금 분쟁 많죠? 권리금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겠네요.
여러분 권리금이라는 건 뭐예요? 신규 임차인하고 나가려는 임차인 간에 주고받는 것입니다. 자, 간단해요. 임대인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임차인이 여기에 보증금 2억에 이제 장사를 한다고 봐요. 월세 100만 원씩 냈고. 근데 내가 여기다 시설 투자를 했잖아. 거기다가 1억의 권리금을 받고 새로 들어올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걸 임대인이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상가임대차의 권리금 방해 규정이에요. 자, 2번.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자, 이게 틀렸네요. 6개월로 늘었어요. 6개월부터 종료 시까지라고 해요. 전에는 3개월이니까 너무 짧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부터 시작됩니다.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새로 들어올 자로부터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그랬어. 방해하지 마라. 받고 나가게 놔두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3번 계약갱신 거절 요구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보호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뭐라 했어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밀려버리면 계약갱신 요구 행사할 수 없다겠죠. 이때는 권리금 보호 못 받습니다. 8가지 사유. 자, 4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3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완성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대인이 내가 권리금 1억 받고 나가려고 했더니 방해해버렸어. 막 계약도 안 해주고 피해버리고 보증금을 갑자기 올려버리고 그래서 내가 계약을 못 오고 권리금을 피해받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자에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임대인에게 권리금 달라고 하면 못해. 손해배상. 권리금이 손해배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기간이 3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거 기억해야 되고. 자, 5번 예상지문이에요. 이것은 제가 변형한 거예요. 임대차 목적물을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았어. 임대인이. 그러면 권리금 보호 대상이 되느냐? 즉 임차인은 구제받을 수 있냐? 안 된다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임차인이 보증금 1억 받고 나가려고 신규 임차인 B를 소개했어요. 근데 임대인이 계약을 안 해줘. 그럼 방행이냐 이 말인데 임대인이 뭐라 하겠냐면 나 임차인 당신 나가면 나 이자 계약 안 해주고 나 이 건물 비워놓을 거다. 비워놓을 거다. 나 세 안 낸다 이제. 그게 1년 6개월 이상 진짜로 비워놨네? 그러면 이거 방행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굉장한 피해를 받지. 이게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에 있는 상가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이제 세 놓지 말라고 한 거지. 우리가 이거 살 테니까. 그래서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을 비워놓으려고 새로운 임차인하고 계약을 안 해준 것은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한 것이 아니다요. 1년 6개월. 잘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권리금까지 해서 주택 상가 임대차를 좀 중요한 걸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기타 내용도 여러분들 정리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짬짬이 시간을 이용해서 반복해서 보신다면 주택 상가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오늘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